자, 이번 시간은 전 시간에 이어서 분리과세 대상 토지 기본서 184페이지 5번에 높은 것의 주제를 갖는 골프장부터 봐보죠. 분리과세 대상 토지입니다. 교재 골프장, 고급 오락장 용 토지. 하면은 사치성 세산에 해당된 토지는 분리과세 대상 토지입니다. 그래서 취지는 높은 과세의 취지를 갖는 왼손 위쪽의 땅이죠. 그래서 두 땅밖에 없다고 그랬죠. 그럴 때 이 골프장용 토지도 모든 골프장이 아니라 해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 등록 대상인 토지가 분리과세 대상 토지가 됩니다. 사치에서 일반 대중 골프장 토지는 종합 합산과세 대상 토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고급 오락장용 토지도 사치성세에 해당되는 고급 오락장용 토지죠. 그래서 카지노장 등의 땅 등은 높은 과세 취지를 갖는 땅으로서 특히 이제 고급 오락장용 토지에 있어서는 이 토지의 경계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는 바닥 면적의 10배 해당한 땅을 부속 토지를 봐서 우리가 주택분의 토지의 구분을 또 마찬가지로 경계가 X면 양손 X 표시 손가락 10개로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그래서 사치성세에 해당된 땅 하니까 당연히 골프장과 그 다음에 그런 땅인데 그럼 봐보세요. 제가 사치성 하니까 별장용 토지도 있고 사치성에 물론 고급 주택 특히 이제 재산세는 고급 주택의 집니까 개념이 적용되지만 굳이 보면은 고급 주택에 부속 토지가 있겠죠. 토지. 그럴 때 별장도 사치성이고 고급 주택도 사치성 재산이지만 그 별장용 땅이나 고급 주택의 부속 토지는 토지분 대상이 아니라 별장용 땅과 건물을 통합해서 고급 주택의 땅과 건물을 통합해서 주택분 재산세 부과 대상이지 토지분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해를 못하신 분은 별장용 토지고 고급 주택의 토지인데 왜 토지분 대상이 아니냐? 재산세는 토지분 재산세, 건물분 재산세, 주택분 재산세로 구분해서 과세가 되는데 별장용 땅은 땅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별장용 건물과 땅을 통합해서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치성에는 의미로서 왼손에 항상 위쪽의 땅은 항상 제가 이름 표시했죠. 두 땅밖에 없다. 그래서 골프장, 오락장용 토지. 교재 6번에 공장의 부속 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이 지정이 있기 이전에 부속 토지 취득이 완료된 땅도 왼손 아래쪽에 된 거 한번 참고로 봐주시고 그러면 이제 왼손 위쪽으로 맞추면 나머지 심어 보시면은 왼손에 이제는 또 아래쪽에 이유가 있는 땅이 있죠. 이유. 그래서 분리과세해야 할 상당할 이유가 있는 토지가 있는데 그 이유도 상당히 많습니다. 교재에 가로가 몇 번까지 됐는가 한번 보실랍니까? 아주 본 순간에 아찔하죠. 그래서 38번까지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38번까지 이렇게 법령이 이렇게 열거가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있는 토지가 왜 이렇게 많을까? 이유는 단순합니다. 법령에 왼손 아래쪽에 해당된 땅으로
열거가 안 되면 몸통이 되어버리니까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가 되기 때문에 시시콜콜하지만 타 법령에 왼손으로 해야 할 분류가 상당할 이유가 있는 토지가 구분되는 겁니다. 그러면 38가지를 다 알면 뭐 금상첨화죠. 하지만 불가능합니다. 그럴 때 왼손 아래쪽에 이유가는 땅 중에 핵심은 알아야 하거든요. 그 핵심에 한 4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구분 좀 필요한데 자 그래도 가로 1번 첫 번째 나와 있는 LH가 나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로 공급 목적, 토지 공급이나 주택 공급용 용지로 소유하는 땅은 왼손 아래쪽이 됩니다. LH공사 연대 두고 다음에 두 번째 염전이 있습니다. 소금밭 염전으로 칩니까? 실제 사용된 땅이 있습니다. 염전 땅도 왼손이 또 시험에 가끔 보이죠. 염전. 자, 다음에 본을 좀 넘겨서 몇 번을 보시냐면은 좀 한참 넘어가서 부동산 투자회사가 나옵니다. 부동산 투자회사 몇 번이 되면 22번이 되죠. 그래서 22번 부동산 투자회사 일명 리츠죠. 부동산 투자회사가 투자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땅도 왼손 아래쪽이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게 하나 있는데 교재로 보시면은 27번이 됩니다. 27번. 그래서 27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물류시설의 개발 운영에는 법률 등에 따른 여객자동차 터미널, 그다음에 물류터미널용 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객자동차 터미널, 물류터미널용 땅은 왼손 아래쪽이 됩니다. 그래서 이 27번은 이해하면 안 됩니다. 여객자동차 터미널용 땅, 물류터미널용 땅은 고민 없이 분리과세 대상 땅이 됩니다. 그래서 정리할 때 터미널 하면은 그래서 터분, 터빈 돌린다. 이렇게 연상하면서 이해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이해하면 걸려듭니다. 그래서 여객자동차 터미널, 물류터미널용 토지는 왼손 아래쪽이 돼서 아마 이윤 땅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터미널용 땅이 되니까 텁은 이렇게 구분해서 정리가 돼. 이것도 법령 개정에 따라서 왼손 아래쪽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텁은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 한 번 정도면 읽어도 보겠지만은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LH공사, 염전, 부동산 투자회사, 여객자동차 터미널, 물류터미널 토지가 왼손 아래쪽에 해당되는 분리과세 대상 토지에 해당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래서 왼손 아래쪽에 해당이 되는 또는 위쪽에 해당되는 분리과세 대상토지를 한번 정리해 봤죠. 그러면 한번 확인 문제 한번 정리해 볼까요? 191페이지에 확인 문제 한번 3번 봐보세요. 3번에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분리과세는 왼손 아래쪽에 해당되지 않는 걸 한번 찾아보자. 첫째, 경작에 사용되지 않고 있는 개인 소유의 전이라든가 답이라든가 과손, 농지 나왔죠? 농지가 왼손 아래쪽인데 경작에 사용되지 않고 있는 농지는 전부 몸통, 종합합산과세 대상 땅이 되는 겁니다. 답이 보였죠? 두 번째,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종중소유한 농지든 목장이든 우리가 임야든 종중소유된 농지, 임야는 왼손 아래쪽이죠. 분리과세 대상. 세 번째,
개인이 축산용으로 사용된 도시적 밖에 있죠. 시골에 있죠. 이는 자, 소정 기준 면적. 네. 소정 기준 면적은 가축별 기준 면적을 말하겠죠. 범위 내 목장은 취지에 맞죠. 왼손 아래쪽 분리. 4번 부동산 투자회사가 목적 사업에 사용할 소유는 땅은 이익과 있는 왼손 아래쪽이죠. 부동산 투자회사 리츠. 다음에 5번에 해원제 골프장용 부동산에서 구분 등록 대상 토지에서 해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 등록 대상인 토지는 왼손의 위쪽입니다. 분리과세 대상 토지인데 높은 과세 취지가 되는 분리과세 대상 땅. 그래서 첫 번째는 종합합산과세 등으로 구분이 되어지는 거면서 왼손 땅을 한번 구분하고 이제 오른손으로 한번 가보죠. 별도 합산과세 대상. 별도 합산과세 대상 땅의 취지는 과세 표준의 효율성 제고라고 그랬죠. 그럴 때 별도 합산 과세 대상 토지는 자, 전국에 있는 자, 건축물. 자, 건축물이죠. 자, 그래서 자, 이 건축물에 자, 부속 토지가 자, 기본이 왼손이 아니라 오른손에 해당된 취지가 되는데 이 건축물의 땅인데 이 건축물을 크게 구분하면 공장용 건축물이 있고 자, 영업용, 자, 영업용이라든가 사업용 건축물로 구분해서 제가 영업용, 사업용 건축물은 우리가 파는 상가 건물의 땅을 이렇게 구분한 게 유용성이 있죠. 그럴 때 자, 공장용과 그다음에 자, 사업용 또는 상가 건물에 있어서 주의할 게 먼저 공장용 건축물의 땅인데 자, 칠판 보세요. 칠판. 자, 왼손 아래쪽에 해당이 되는 공장 용지가 있었죠. 공장 용지는 왼손 아래쪽이고 자, 또 공장용 건축물의 땅이 또 오른손이 되는데 제일 많이 혼동하는 겁니다. 같은 공장의 땅인데 공장 용지는 왼손 아래쪽이 되고 공장 건물의 땅은 오른손이 되냐? 그 의미가 아니라 어차피 토지는 부과할 때 공장에 대해서 우리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를 지목으로 공장 용지라고 하잖아요. 자, 그래서 원래 별도는 건축물의 땅에 되니까 건축물 표현을 쓰는 것이고 구분할 때는 그 지목으로 공장 용지로 나오면 왼손이고 공장 건축물의 땅으로 하면 오른손. 그런 구분 표현이 오는 게 아니라 공장이 이제 왼손 아래쪽이 되려면 어디에 읍상공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모든 공장이 다 읍상공이 있는 건 아니지 않냐. 그래서 공장용 건축물에 있어서 읍면지역, 산업단지, 공업지역. 자, 그러면 읍상공, 외의지역. 외의지역에 있는 공장이 있겠다 그 말이에요. 왜? 읍상공에 있는 공장은 왼손 아래쪽을 따져가니까 읍상공 외지역이다 그 말. 읍상공 외지역 하면 대표적으로 주거지역, 주거지역이라든가 상업지역에 있는 자, 공장을 말하겠다. 그래서 공장이 나와서 토지분 구분하면은 공장이 일명 읍상공, 읍박질이죠? 읍상공에 있냐, 추상에 있냐, 그것부터 구분하시는 겁니다. 읍상공이 있으면은 왼손을 고민하고 추상에 있으면 오른손을 구분한 겁니다. 상업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 그런데 영업용, 사업용 건축물의 땅은 지역에 관계없이 오른손을 따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 합산 땅에 기본하면은 상가 땅을 많이 따지거든요. 왜?
지역을 관계없이 적용이 되니까. 그래서 공장에 읍상공 외지역에 있는 추상에 있는 공장용 건축물의 땅 또는 상가는 지역에 관계없다고 그랬죠. 지역에 관계없이 오른손을 따지는데 그러면 화폐 혈세의 제거가 취지니까 그 추상에 있는 모든 공장 또는 모든 상가 땅이 오른손인 게 아니라 별도 합산의 취지를 산정하기 위해서 용도 지역별 기준 면적을 따지는 겁니다. 그럼 용도 지역별 기준 면적을 고려해서 오른손 땅을 구분하는 겁니다. 이럴 때 용도 지역별 기준 면적이란 건축물의 바닥 면적. 자, 바닥 면적의 용도 지역별 배율을 곱한 면적을 용도 지역별 기준 면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럴 때 이 바닥 면적이지 연면적이 아니다. 연면적은 바닥 면적이 합이 연면적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 예로 드리는 게 뭐냐면 여의도에 있는 63빌딩 이런 송파에 있는 1, 2, 3빌딩도 있지만은 63빌딩들을 보시면 그게 보통 영업용 건축물이잖아요. 그의 땅에 대해서 만약에 연면적을 고려한다면 바닥 면적이 합이 연면적이잖아요. 거기에 배율이 가장 작은 게 3배거든요. 곱하면요 여의도 넘어가 버립니다.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바닥 면적 곱하기 배율인데 그 배율도 5배짜리, 3배짜리, 4배짜리, 7배, 4배, 7배. 그래서 5, 3, 4, 7, 4, 7이라는 배율표가 나옵니다. 교재 오른쪽 하단에 나오죠. 토시적 외지역은 7배. 자, 그 다음에 전용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미계획지역, 녹지지역 등에 대해서는 이렇게 5, 3, 4, 7, 4, 7에 이렇게 배수가 나오는데 이걸 굳이 암기하는 것도 좋지만 저는 그 의미 두지 않습니다. 이 5, 3, 4, 7, 4, 7에 이렇게 배율이 있다는 거. 만약에 본 시험에 만약에 이렇게 기준면적 산정을 고려한 문제 나온다면 아마 배율은 주어질 거예요. 그래서 5, 3, 4, 7, 4, 7의 배율을 곱한 면적이 기준 면적에 해당이 되겠다. 그런데 이 기준 면적을 산정을 해서 그 기준 면적 범위 내 그 범위를 벗어나는 땅으로 구분이 된다면 범위 내에 해당 땅은 별도 합산 과세 대상이 되고 범위를 벗어난 땅은 종합합산 과세 대상 땅. 일관성이 있었죠. 어떤 면적 범위를 초과하는 땅은 종합합산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아무리 읍상공 외지역에 있는 공장이든 상가 건물의 땅이든 공장 등 또는 상가 등 용도적별 기준 면적을 산정해서 범위 내 땅이 별도고 초과된 땅은 종합합산 땅으로 구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물의 땅에서는 상가가 나오면 지역 필요 없죠. 하지만 공장이 보였을 때 오른손을 따지는 땅은 읍상공 외적인 주거적 상업적인 공장의 땅에 대해서 오른손을 고려가 되어진다는 것. 그래서 건축물의 땅. 그런데 이 별도 합산 땅에 대해서도 이유가 있는 땅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 땅도 194페이지 봐보시면 별단 타당할 이유가 있는 땅이 있는데 가로가 17번까지 되어 있을 겁니다. 17번까지 역시 제가 왜 별도 합산할 이유가 있는 땅을 이렇게 열거 있냐면 오른손 땅을 이렇게 열건 안 해두면 몸통이 돼버리니까 그 이유가 17땅이 있는데 이걸 다 정리하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가장 기본으로 봐야 될 게 3번 봐보세요. 3번에
자, 도로교통법에 따른 등록된 자동차 운전학원, 자동차 운전학원, 학원용 토지가 있겠다. 그래서 자동차 운전 학원용 땅이 오른손에 해당된 자, 별도 합산인데 이럴 때 그 이유 땅을 보니까 등록 붙어 있죠. 그래서 관계 법령에 따라서 등록이라든가 인가라든가 면허, 허가 등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규모의 땅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땅이 상당히 넓거든요. 넓은 이런 땅들에서는 오른손으로 하자. 그게 이유가 있는 땅의 취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별도 합산 땅이 되려면 이유 땅이 되면 그 자, 문장 안에 법령에 따라 등록이든 인가든 면허든 자, 또는 자, 인가든 인허가든 등록이든 면허든 이런 것들에서 보유하고 있는 땅이 되기 때문에 잠깐만 보세요. 제가 분리과세 대상 땅에 여객자동차 터미널, 물류터미널은 이어지 말고 그냥 터분 그랬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터미널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면허, 인가를 받은 자가 소유하는 땅이거든요. 뭐 인가란가 면허가 붙었으니까 오른손이 돼야 되잖아. 이유가. 그런데 왼손이잖아요. 왜? 법을 우리가 개정을 해서 터미널용 땅에 대해서 별도해서 왼손 아래쪽으로 이렇게 다시 분류해서 과세를 하기 때문에 제가 이어지 말고 터분 이렇게 정리해서 그래서 시험적으로 자주 보인다. 그 말 터미널용 땅은 그래서 왼손 아래쪽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에 좀 내려가서 몇 번을 봐보시냐면 자 9번 봐보세요. 9번에 자 9번 같은 경우도 우리가 체육시설업에 사용되고 있는 자 이런 토지 등도 되고 다음에 10번째 봐보시면 우리가 뭐 고양시 뭐 꽃축제 그러죠. 그래서 야외 전시장용 땅들이 있거든요. 이런 땅들도 오른손 땅이 되고 12번째 봐보세요. 장사법 있죠. 장사법에 따른 법인묘지용 토지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자 12번째죠. 자, 장사법에 따른 자, 법에 따른 법인묘지, 법인묘지, 자 묘지용 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사법에 따른 법인묘지용 토지도 오른손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13번에 자 가로 동그라미 1번이 있습니다. 기억할 거. 자 13번에 동그라미 1번. 자 체육시설업 등에 대한 시행령에 따른 스키장이나 골프장 중 자 골프장 중에 원형이 자, 원래 형태대로죠. 원형이 보존된 자 원형이 보존된 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스키장이라는 골프장용으로서 원형이 보존되는 임야, 원형 원래 형태로 보존되는 임야는 자 오른손에 해당이 되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임야하면은 대표적인 식으로 우리가 왼손 아래쪽이 되거든요. 그런데 저는 골프장으로서 원형이 보존된 임야는 오른손이 되기 때문에 좀 실수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리고 뭐 해원제 골프장용 뭐 땅이라면 또 왼손 위쪽이 되잖아요. 이런 점에서 좀 정리가 필요해서 자 이런 체육시설은 원형이 보존 핵심은 원형입니다. 원래 형태대로 보존해서 원형이 보존되는 임야는 오른손에 해당이 되겠다. 자, 그래서 나머지로 많이 뭐 또 견인차 보령 땅도 있지만요. 세종도 땅, 자동차 운전하는 땅, 법인묘지용 땅, 그다음에 골프장으로서 원형이 보존된 임야도 오른손에 해당이 되겠다. 그래서 별도 합산 땅에 대한 우리가 큰 틀 잡았는데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 자, 첫째는 이 건축물의 땅인데 건축물에 있어서 허가받지 않는 무허가 건축물의 땅이 나옵니다. 뭐 허가받지 아니한 공장용 건축물이든
상가 건물에는 허가받지 아니한 무허가 건축물의 땅은 자 이름입니다. 이게 공장이고 상가인데 허가받지 않았어요. 그러면 칠판지휘계로 이게 자 과세권 입장 허가를 안 받았으니까 안 보이죠. 그럼 건축물이 없는 땅이죠. 그렇죠? 그러면 나대지라고 그러죠. 그래서 허가받지 않은 건축물의 땅은 나대지. 나대지로 보아 전부 종합 합산과세 대상 땅이 되는 겁니다. 역시 시험에 자주 보인다. 허가받지 않은 허가받을 건축물에서 허가받지 아니하고 또는 사용수인 받지 아니하고 사용주인 건축물의 땅은 전부 종합 합산과세 대상 땅이 된다. 건물의 땅이지만 무허가. 그리고 이제 가액 기준 미달 건축물이 있더라. 그럼 가액 기준 미달 건축물의 자 땅은 자 구분에 신경 쓰면서 뭐 기준이 미달되는 이때 이 기준이 자 2%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100분의 2%의 미달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토지를 구분할 때 그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림. 자, 이 건축물. 자, 이 건물인데, 자, 이 건물이, 자, 상가 건물입니다. 공장은 안 됩니다. 그러면 상가 건물에, 자, 이 토지를 부과하면서, 자, 이 상가 건물에, 자, 시가 표준액이 2억 정도 됩니다. 2억. 네. 그 건물의 부속 토지가 110억입니다. 예를 들어서 110억. 그러면은 2억이라는 건물의 가치도 적은 게 아니지만 그 건물의 땅 부수 토지의 시가 표준이 110억입니다. 110억. 그럼 110억의 땅의 가치가 있는 정착된 건물을 보니까 2억이더라. 그래서 자, 그 기준을 보니까 2%다. 2% 기준을 보니까 110억에 2% 하면은 2.2억이 되겠죠? 2억 2천? 2억 2천도 안 되는 건축물이라면 너무나 재산 가치가 없으니까 뭐해서 토지에 비해서 재산 가치가 없기 때문에 네, 건물의 땅이 되지만 원래 건물의 땅은 용도적별 기준 면적을 고려해서 토지를 구분하는데 이렇게 2%도 안 되는 건축물의 땅은 바닥 면적 부분은 별도 합산하고 이 바닥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는 종합 합산 과세 대상으로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액 기준 미달 건축물은 전부 별도 종합이 아니라 가액 기준 미달 건축물의 땅은 바닥 면적을 제외한 땅은 종합. 그럼 바닥 면적 부분은 별도 합산이 돼서 자, 우리 27에 대비하면서 느낌 좋아요. 그래서 가액 기준 미달 건축물의 땅이 나오면은 전부 별도, 종합이 아니라 바닥 면적은 별도, 바닥 면적을 제외된 땅은 종합 합산과세 대상 땅으로 구분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그리고 추가로 해준다면은 자, 이 건축물인데 골프장용 건축물,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의 땅이 나오겠죠? 그런데 자, 골프장, 고급 오락장용 토지는 불렸죠. 그러므로 골프장용 건축물, 우리가 해원제 골프장 지려면 옷도 갈아야 되고 먹기도 해야 되고 건물의 땅이 있죠? 그 해원제 골프장용 건축물의 땅,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의 땅이라 할지라도 왼손 위쪽으로 분리과세 대상 땅이지 별도 땅을 고려하지 않는다. 그래서 해원제 골프장용 건축물의 토지,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의 땅이라 할지라도 분리과세 대상 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별도 합산 땅에서는
허가받지 않은 무허가라든가 가액 기준 미달 건축물 이런 땅 좀 구분 좀 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왼손 땅, 오른손 땅을 한번 구분해 봤죠? 자, 그럼 이제 종합 합산과세 대상 땅으로 마무리하겠죠? 자, 분명히 자, 197페이지, 7페이지 상단에 종합 합산과세 대상 토지 봐보세요. 종합산 과세 대상 토지는 과세현재 자, 앞세 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분리과세 대상, 별도 합산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가 종합 합산 과세 대상 토지가 됩니다. 그래서 종합 합산 과세 대상 토지는 이것저것 법령에 상세하게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왼손 땅, 오른손 땅에서 제외된 땅은 종합 합산 과세 대상 땅으로 구분이 되는데 교재에는 제가 좀 정리하라고 이렇게 좀 몇 가지 열게 놓은 겁니다. 우리가 분리나 별도를 구분하면서 몸통되는 것을 정리해 놨는데 자, 잠깐 보기 전에 자, 하지만은 자, 교재에 보시면 가로 1번과 2번에 해당은 분리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종합으로 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자,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된 땅 또는 자, 경감된 토지의 경감 비율에 해당된 토지는 왜 왼손도 아니고 오른손도 아닙니다. 그러면 다 몸통이 되는데 비과세라든가 감면, 면제된 토지는 종합 합산과세 대상 토지로 보지 않습니다. 왜? 과세 안 하고 줄여주고 경감해 주니까. 이런 땅들은 종합 합산과세 토지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종합 합산과세 대상 토지에 있어서 자, 지금 교재에 보면 공부했던 수로 우리가 공장 용지를 먼저 봤죠. 자, 지금 정리입니다. 그럼 공장 용지에 대해서 몸통은 그렇죠? 읍상공에 있는 공장이라 할지라도 입지 기준 면적을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 합산 땅이 되겠죠? 합산 땅. 자, 그리고 자, 읍상공 외지역에 있는 공장이라 할지라도 자, 영도적별 기준 면적을 벗어난 땅이 나오죠? 땅에 대해서는 역시 종합 합산과세 대상 땅이 되겠다. 자, 그래서 자고로 기준 면적 자, 읍상공에 있는 공장이든 주상에 있는 공장이든 기준 면적을 초과된 땅은 종합 합산과세 대상. 다음에 농지 봤었죠. 그러면 농지에 있어서도 농사 안 짓는 개인 소유인 농지, 열고 안 돼 있는 법인단체 농지 기본, 그리고 농사는 땅이라 할지라도 도시지역에 개놈 새끼에 있는 땅이 불리니까 도시지역 안에 주상공 안에 있는 농지는 전부 종합 합산이 되는 겁니다. 목장 용지는 역시 기준 면적 초과된 땅에 대해서 종합 합산과세 대상이 되겠죠. 자, 그다음에 분리 대상에 속하지 않는 임야가 있죠. 특히 자, 우리가 도시적의 임야는 역시 총합산이거든요. 그래서 분리에 속하지 않는 임야, 그다음에 별도 합산에 중요한 상가랄지라도 기준 면적을 초과된 땅, 그다음에 정착물이 없는 나대지, 무허가 건축물의 땅, 이런 게 종합 합산과세상으로 구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왼손에서 몸통을 정리할 때 이제 공부하는 패턴이 이미 하시잖아요. 왼손부터 구분하고 오른손 구분하고 제외된 땅은 몸통, 종합 합산 이렇게 구분해서 정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200페이지 확인 문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확인 문제 한번 봐보죠. 자, 5번인데 표정 보니까 하나 더 합시다. 194페이지 4번부터 봐보죠. 4번 재산세 과세 방법에 따라 설명을 하고 있는데 틀린 걸 한번 찾자. 1번 기준 면적 이내
사무소용 건축물의 땅은 별도 합산이다. 자, 그래서 자, 지금 사무소죠. 영업용, 사업용 건축물에 대한 면적 범위 아니죠. 안의 땅은 별도. 그럼요. 다음에 기준면 이내 읍면소는 공장. 공장인데 읍면적이 있죠. 자, 범위 내 땅은 분리. 그럼요. 상업적의 공장용 건축물의 땅으로서 범위 내죠. 내으면은 자, 우리가 주상에 있으면 범위 내 땅은 별도 합산. 그럼요. 4번 해운제 골프장 부동산 중 구분 등록 대상이 되는 땅은 분리. 5번 기준면 이내 산업단지에 소재하는 공장 땅은 종합산 기준면적 이내에 해당이 되는데 상업적인 산업단지죠. 산업은 읍산공 산업단지 안에 있으면 분리 과세 대상 토지가 되죠. 그래서 5번째가 틀렸죠. 자, 이제 확인 문제 5번 봐보세요. 200페이지. 자, 페이지 좋죠? 200페이지. 자, 이제 총 정리 문제입니다. 재산세 과세 대상 토지를 구분했는데 틀린 거. 자, 역시 저도 이런 유형이 한번 예상이 되거든요. 첫째, 정중히 소유하는 임야는 분리. 정중생 임야 분리. 맞죠? 다음, 터미널용 토지. 고민 없다고 그랬죠? 터분. 분리과세 대상 토지. 3번. 자, 읍면적의 소재는 공장용 땅으로서 공장 입지 기준 범위 안에 땅 그랬죠? 그런데 공장이 읍면적이 있죠. 시골에 있죠. 읍상공이 있죠. 그랬을 때는 면적 범위 안의 땅은 분리과세 대상 땅이 되는 겁니다. 3번 별도 그래서 틀렸네요. 4번 허가 등을 발행 건축으로 허가받지 아니한 건축물의 땅은 무허가죠? 종합합산. 5번 자, 건축물의 시가 표준액이 땅의 시가의 100분의 2%에 미달한 건축물 땅 중 바닥 면적을 제외된 부분, 바닥 면적을 제외된 부분은 바닥 면적은 별도고 제외된 부분은 종합합산과세. 종합산 그래서 옳은 설명이죠. 그래서 3번째가 틀렸겠다. 이래서 자, 좀 힘들었던 토지분 재산세 구분을 좀 마무리했는데 힘든 만큼 보람이 있는 게 토지분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대상토지를 구분해야 돼. 우리가 세일 등을 정리할 때도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여하튼 토지분은 항상 우리 몸통으로 생각해서 또는 왼손 신체를 생각하면서 정리하면서 틀 잡아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정리하죠. 수고하셨습니다.